지금 20만 원대인 신세계를 사서 6개월 만에 30만 원에 간다. 이 정도면 투자할 만한 것 같은데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과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몇 주 전에 신세계 인터내셔널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 네. 투자하기 매력 있다. 네, 네. 신세계도 뭐 비슷한 투자 포인트로 접근을 하셨었죠. 네, 맞습니다. 근데 뭐 명품 소비, 환율 효과, 그렇죠? 브랜드 네. 경쟁력. 말씀하셨듯이 저도 이제 이렇게 괜찮다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예. 뭐 점수도 지금 그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80점 이상 오, 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예.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뭐 시장에 대한 어떤 그 우려감이 어떤 내수 소비로 이어진다는 그런 투자 심리가 좀 악화되는 부분만 좀 제외된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매력 있는 지금 현재 가격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소비 심리는 위축되고 있지만 명품 소비는 둔화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마 백화점 3사들도 이 불황에 엄청난 실적을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실적 생각보다 좋았잖아요. 네. 주가는 뭐 아직은 눈에 띄진 않지만 이 정도 안 떨어져서 지지해주는 것만으로도 다행히 시장이니까 신세계 그리고 신세계 인터내셔널까지 봤습니다. 자, 뷰티풀 굿 머니 시간의 거래 특징주부터 살펴볼까요? 정사은 아나운서 전해주십시오. 네, 지난주 금요일 시간 외에서는 개별 이슈에 반응하면서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일단 먼저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이 제조 인증 변경 허가 소식에 바이오니아가 3% 넘는 상승을 보였고요. 또 미국에서 아직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유형의 에볼라 바이러스가 이 우간다에서 확산하면서 미국에서도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 WHO에 따르면 이미 이 확진 의심 사례가 63건이라고 하는데요. 이 에볼라 관련 예측 진단법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진 매트릭스가 이 같은 소식에 6% 넘는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 밖에도 1,662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결정을 전한 SKC와 또 5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 공시를 낸 금호전기가 각각 3% 넘는 상승과 가격 제한선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되었고요. 신규주의 움직임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 디지털 전환 자동화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인 이노룰스가 신규 상장 첫날 이 힘든 시장에서 정규장에서 무려 20% 넘는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이 시간 외에서도 그 강세가 지속되며 5%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시간의 특징도 체크해봤습니다. 투자할 만한 종목이 있습니까? 우선 뭐 바이오니아 바이오니아. 한번 봐야 될 텐데 우선은 이 인증 같은 경우 어떤 그냥 인증이 아니라 제조 변경, 그러니까 변경이 허가가 받은 거거든요. 이미 2019년에 인증을 받은 상태에서 지금은 이제 가격이나 원가 구조 개선을 위해서 재인증을 받았다라고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 뭐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뭐 진단, 키트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여러 가지 사업 부분에서 그 매출이 나오는 구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뭐 주가나 뭐 작년에 거의 뭐 9만 원대까지 갔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9만 원까지 갔었던 부분이 이런 진단이나 아니면 프로바이오틱스가 아니라 바로 이제 그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작년 9만 원대까지 갔었고, 하지만 이런 부분이 이제 올해 뭐 상반기 때 갔을 때는 이 진단 키트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매출이 줄어들면서 이 주가가 지금 현재는 2만 원대까지 크게 떨어졌어요. 하지만 이 화장품 쪽에서의 기대감은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는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되고 있는데 이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하지만 뭐 이 탈모 쪽이거든요. 탈모 쪽인데 이 탈모에 대한 치료제가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그냥 화장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좀 그래도 어떤 이 탈모 쪽에서 기능성 화장품이 활성화되진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바이오니아의 탈모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매출의 기대감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기능성 화장품이
유럽 쪽에서 성공한 사례가 거의 많이 없거든요. 뭐 자리 잡았다라고도 볼 수는 없는데 그런 점에서 바이오니아의 이 기능성 화장품이 내년 한 중순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화장품에 대한 그런 이미 판매 허가도 받았었고 매출이 본격적으로 잡힌다고 한다면은 이 바이오니아의 주가가 예전에 작년에 그런 고공행진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한번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역시 본다고 하더라도 유럽 출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독일을 중심으로 이 판매가 본격적으로 된다고 한다면은 이 바이오니아의 지금 거래량도 많이 나오지도 않고 있는 상태인데 거래량과 함께 주가 상승 여력은 커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진단 키트나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를 통해서 또 안정적인 매출 구간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주가를 좀 살펴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 차장님 배유람이라는 배우 아세요? 배유람이요? 네, 들어온 것 같아요. 닮았대요. 그렇다고 합니다. 여자인가요? 혹시? 남자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감사한 거 맞아요. 네. 자, 외국인과 기관 수급 특징주 보겠습니다. 전해주십시오. 네, 지난주 금요일 전기전자 업종에 매수를 보였던 외국인입니다. 이 제조 기반의 기업들을 사들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계속해서 전기 자동차에 관심을 보인 모양입니다. 일단 2차 전지주인 삼성 SDI를 6일 연속해서 담아내고 있고요. 또 리비안 관련주로도 구분이 되죠. 대원 화성도 역시나 6일 연속해서 사들이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또한 WTI 90달러 돌파에 석유 화학업체인 롯데케미칼도 8일 연속성을 보이면서 매수하는 모습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시나 면세 기대감은 외국인도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오늘부터 재개되는 일본 무비자 여행에 면세점 매출 그 기대가 반영되면서 현대백화점을 무려 13일 연속해서 사들이는 모습까지 확인이 되었고요. 무엇보다 요즘 계속해서 배당주 KTNG 올라오고 있습니다. 21일 연속성 보이면서 여전히 강하게 매수하는 모습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넘어가서 기관 살펴볼 텐데요. 반면 기관은 지난 금요일 네이버와 카카오, 특히나 카카오 그룹주가 급락하면서 성장주에 대한 투심 더욱더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성장주에 오히려 기관 연속성을 보인 모습인데요. 일단 아프리카TV를 6일 연속해서 사들였고 비즈니스 플랫폼 개발 업체입니다. 더존 비즈온까지 18일 연속해서 매수하는 포지션을 유지했습니다. 네, 뒤이어서 헬스케어 기업도 담아냈는데요. 상처 치료제 패치로 국내 점유율이 높은 화장품 기업입니다. 이 수출 비중 증가에 따른 실적 기대감 반영하면서 TNL까지 연속해서 사들이는 모습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또한 신사업으로 전자재료 사업을 선택한 이 KPX 케미컬 실적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고요. 역시나 그 기대감으로 16일 연속해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주, 좋은데이를 만들어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무화까지 무려 24일 연속해서 담아내는 모습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 수급 체크해봤습니다. 소주가 절실한 시장이죠. 요즘 그쵸. 공감 너무하지 않습니까? 네. 요즘 유명한 그 음식점들 들어가면 저 눈에 띄게 두세 팀은 꼭 외국인이에요. 일본인도 그렇고 중국인 혹은 서양인들도 많아서 이 백화점 주식이 가는 이유들이 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특징주 어떤 걸 매력적으로 종목을 꼽으시겠습니까? 우선 대연화성을 좀 봐야 되는데 네. 시장에 많이 좀 알려지지 않은 기업이에요. 근데 이제 대연화성 이제 아시는 분은 이 벽지 그리고 합성 피혁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어떤 건설 경기와도 굉장히 좀 연관이 깊고 주가가도 상당히 높았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 대연화성의 합성 피혁 같은 경우가 이 자동차 특히 이제 전기차나 내연기관 쪽에서의 시트나 이런 피혁 쪽으로의 납품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연화성이 이 전기차 관련주로서 많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도 이 부분에 연동이 좀 많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렇게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세가 큰 폭은 아니지만은 계속 들어오는 이유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얘기 나왔었던 이 어떤 리비안의
자동차에 대한 판매 대수와 이 생산, 특히 생산 능력에 있어서 최고치로 보여준다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대연화성 같은 경우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외국인들 수급도 그렇고 좀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기존의 어떤 자동차 쪽에서의 판매 부분은 뭐 현대차나 기아차 쪽으로의 납품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뭐 이렇게 된 이런 현대차, 기아 쪽에서 안정적인 어떤 시장을 차지한다면은 이 글로벌적인 이 전기차 기업 쪽으로의 납품 부분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아직까지 이 벽지나 이런 부분 쪽에서는 우리나라 지금 건설 경기가 지금 침체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출이 폭발적으로 는다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이 이 대연화성에 부른 현재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주가가 숨은 어떤 합성 피혁이기 때문에 전기차 부품이나 소재는 아니에요. 하지만은 그 안에서의 이 소재라기보다도 하나의 어떤 줄을 이루고 있는 합성 피혁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연화성에 대한 관심을 한번 좀 가져야 되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대원화성을 봤습니다. 배유람 씨의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느낌 옵니까? 여러분 혹시 사진 보시고 우리 이성우 차장님과 닮았다. 아, 남자네요? 네, 주식 방송입니까? 예능입니까? 닮았어요? 닮았다라고 하면 저희 채팅창에 00 올려주시고 이성웅 차장님이 더 낫다라고 하면 1을 올려주세요. 고개를 좀 들어주세요. 그럴까요? 닮았습니까, 여러분? 0 올려주세요. 더 이성웅 차장님 낫다 1을 올려주시고 채팅창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우 배유람보다 잘생긴 이성웅 차장님. 다음 기관 특징주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매력 있어 보입니까? 네, TNL을 한번 좀 봐야 될 텐데, TNL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상 피복제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뭐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저 KTNG를 좀 말씀을 드렸듯이 이 어떤 환율에 대한 그 고환율에 대한 효과가 있는 종목들을 지금은 찾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어떤 시장에 대한 고위 인플레, 뭐 여러 가지 고환율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가 최대한 줄어드는 그런 종목으로 압축하는 전략이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도 이 TNR 같은 경우에도 해외 쪽에서 매출에 대한 부분이 줄을 좀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고환율에 대한 효과 부분은 분명히 온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창상 피복제 같은 경우엔 뭐 내수 쪽을 떠나서 미국 쪽에서는 아마존 쪽으로의 판매 부분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고환율 효과가 그대로 오고 있는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TNL이 어떻게 보면 적자 구조가 없는 아주 안정적인 그 재무 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지금 좀 화장품 업체라기보다는 저는 이 어떤 밴드, 그러니까 어떤 치료제 개념으로서로 들어갔을 때 이 말씀드렸던 해외 쪽의 판매나 이런 효과가 나온다고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몇 년, 그러니까 2007년 이후부터는 한 자릿수의 매출 성장세를 보여준 이후에 뭐 3, 4년부터는 두 자릿수의 매출이 안정적으로 구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TNL에 대한 관심은 좀 꾸준하게 좀 가져야 되고, 뭐 최근에 주가가 몇 달 동안 흔들렸을 때도 뭐 큰 폭의 변동성이 나오지 않고 안정적으로 우상향으로 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TNL의 구조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조에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지금 배유람 배우보다 이성웅 차장이 훨씬 더 잘생겼다는 압도적인 여론에 오랜만에 저희 커피 이벤트 갑니다. 이성웅 차장님이 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때요?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필요하지면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우투자증권 영업부 여의도 지점으로 가셔서 차장님 찾으면 커피 쏘는 것으로. 네, 저희 회사가 이제 카페테리아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친구분 데리고 오셔서. 친구까지 모시고 가면 커피 쏘는 것으로 이벤트 오늘 진행합니다. 자, 좋습니다. 다음은 사모펀드 특징주로 가겠습니다. 전해주십시오. 네, 여러분은 지금 커피 쿠폰까지 빼앗겨 버린 뷰티풀 굿모닝 이성웅 차장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차장님처럼 주가도
잘생긴 우상향으로 가줄 차장님의 픽 종목 기대하면서 사모펀드 수급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절대적 단기적 수익을 지향하고 있고요. 일단 사모펀드 2차 전지로 강하게 캐리한 모습 지난주 금요일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LNF, 포스코케미컬을 매수 우위 종목으로 강하게 사들이는 모습을 보였고요. 여기서 또 포스코그룹이 LG 에너지솔루션과 각자의 강점을 앞세운 그 협력을 통해서 이 제품 경쟁력을 높일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포스코케미컬 주가 탄력을 더했고요. 역시나 모두 플러스권에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그 밖에도 이 WTI가 90달러를 돌파하자 사모펀드는 석유주인 SK이노베이션까지 사들이는 모습을 보였고요. 엔터주도 함께 담아냈습니다. 이 SM이 이수만 PD의 라이크 계약 조기 종료를 위해서 그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다만 아직까지 SM의 확답은 없다고 합니다. 향후 이사회 교체 요구까지 나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이 사모펀드는 SM을 강하게 매수하면서 마무리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사모펀드 특징 종목 체크해봤습니다. 자, 탑픽은 뭡니까? 포스코케미칼 말씀을 드릴 텐데 네. 2차 전지 소재주 중에서도 이 양극재와 음극재를 동시에 매출 성장이나 그리고 생산성에서 드라이브를 거는 기업이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게 포스코케미칼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포인트는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그 2차 전지 특히 양극재 소재 기업들이 가장 큰 어떤 고민이 전기차 생산이나 이거에 대한 소재 부분에 대한 수요 부분은 의심을 하진 않고 있어요. 하지만 이거에 대한 원재료에 대한 이 확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아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이 포스코케미칼은 이 포스코 그룹에서 이 원재료로 받기 때문에 이런 원재료에 대한 수급난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IRA법 때문에 우리나라 전기차 전방 기업들도 그렇고 소재 기업들도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하지만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가 이제 국내 쪽보다도 미국 쪽에서의 공장 설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IRA법에 대한 특히 이제 타일 중국화에 대한 미국 쪽에서 정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포스코케미칼이 수혜가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2차전 소재 업체들의 고민을 갖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자유로운 게 바로 이제 포스코케미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포스코케미칼 2차전지 소재 중에서는 탑픽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잠시 자리를 비우는 동안 미국에서 투자자분들 만나면서 한국에서 지금 제일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 뭐냐? K 컨텐츠다. 그럼 What's next? 다음이 뭘까라고 했을 때 2차 전지 소재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포스코케미칼 한번 또 계속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유란 배우보다 잘생긴 성 차장님. 너무 좋아하신다. 다음에 또 해드릴게요. 다우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